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1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국가대표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아마 다음 경기에서 100% 몸 상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100%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앞으로 정말 경기 수가 많이 잡힐 예정입니다. 일단 다음 주 주말에 맨시티와 경기를 시작으로요. 그리고 AS 로마와 유로파 경기, 풀럼과 경기, 본모스와 경기, 첼시와 경기, 뭐 계속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1월 중순까지 살펴보면은 경기가 어마무시하게 잡혀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한 달 동안에 지금 몇 개인가요 경기가? 14경기를 해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지옥의 일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정말 잘하면서 100%로 돌아올 것을 암시했지만 브레넌 존슨은요, 인스타를 다시 재활성화 시킨 이후에 떨어진 폼이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에 어떤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받았는데 이번에 부상으로 수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아웃이 유력해 보이는 어떤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다음 주 주말에 정말 중요한 경기를 하거든요. 맨시티와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맨시티와 경기를 하기 전에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시티와 경기를 하기 전에 몇 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새벽에 브레넌 존슨의 경기가 있었는데 존슨이 또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인스타를 삭제할 때는 잘했는데 인스타 복귀하고 나서 정말 못하고 있는데, 존슨의 경기력 분석해드리고, 토트넘이 현재 어떤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이 분노가 폭발한 반응까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의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즈는 터키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터키는 피파 랭킹 26위, 그리고 웨일즈는 피파 랭킹 29위 팀으로 전력이 대등한 양팀 간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브레넌 존슨이었는데, 브레넌 존슨은 경기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존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존슨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고 약 90분을 경기를 뛰었는데 평점 6.3점을 받으면서 평범한 평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선발로 나왔는데 벤 데이비스가 평점 7.4점을 받으면서 지금 드라구신 대신에 토트넘에서 선발로 뛰어도 될 정도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존슨의 오늘 경기 스탯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슨은 오늘 경기에 약 89분 출전하면서 87%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인데요. 기회 창출 빵개, 결과적으로 키패스를 하나도 뿌려주지 못한 존슨이었고요. 슈팅 빵개 라면서 빵빵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공격수라면은 오늘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존슨이었는데, 공격수라면은 최소 키패스는 하나 정도 넣어줘야 됐어야 했고, 그리고 공격수였기 때문에 슈팅을 한 개 정도는 때려줬어야 오늘 존슨 잘했다 라고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었는데, 존슨은 슈팅과 키패스를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빵빵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스탯이 있었는데, 존슨은 드리블 성공을 2번 시도해서 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빵을 기록하고 말았고,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도 빵개가 나왔습니다. 크로스를 한 개 올렸는데 그 크로스가 빵 퍼센트로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하면서 또 빵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긴 패스를 2번 했는데 그나마 이거는 한 번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뛴 것 같은 존슨이었는데 태클을 성공을 한 개도 하지 못하면서 또 빵을 기록하고 말았고, 지금 뭐 차단 1회, 걷어내기 5회, 헤더 클리어 1회 등을 보여주면서 그냥 평범했던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격수인데 왜 여기 지금 자기 진영 박스 안에서 히트맵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수비적으로 뭔가 했던 존슨인 것 같았고,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만 발자국이 찍혀 있는 존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슨은 정말 안 좋았던 게, 인스타를 지우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각오하고 나서 7경기에서 7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존슨은 인스타를 다시 재활성화 시키고 나서 폼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90분을 뛰었는데 기회 창출 빵개, 그리고 슈팅 빵개,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 빵개, 그리고 드리블 성공 빵개를 기록하면서 빵을 기록하고만 브레논 존슨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약 700억에 주고 사온 토트넘은 현재 사기를 당해버린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슨은 여하튼 이렇게 국가대표 가서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논 존슨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인스타 좀 지웠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가 브레논 존슨의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현재 맨시티와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골드 기자는 다들 아시죠? 토트넘 공식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와 경기 전에 어떤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은데, 엔제 감독은 국제 경기 휴식 기간이 끝나면 부상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를 바랄 것이다. 엔제 감독은 현재 6명의 잠재적 선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몇 주 안에 벤탄쿠르를 7경기 출장 정지 처분으로 이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벤탄쿠르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하면서 7경기 출장 정지 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언제부터 7경기 출장 정지가 될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은 A매치가 끝난 후에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해서 맨시티 원정을 가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난 시즌 챔피언 맨시티와 경기를 치러야 된다.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모든 부상 의심 사항과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엔제 감독 지휘하에 복귀할 선수들의 복귀 시점을 살펴보겠다 라면서, 골드 기자는 토트넘 선수들의 부상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로메로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는 빌라와 경기에서 승리할 때 오른발 부상을 당한 후에 입스위치와 경기에서 복귀했지만, 이번 주 A매치 경기 파라과이와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패배하는 경기에서 같은 발 통증을 느끼면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을 당했다. 아르헨티나 쪽 보고에 따르면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로메로는 자국의 두 번째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로메로가 국가대표로 뛰면서 오른발 부상을 또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복귀할지 예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초에 두 번째로 아빠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로메로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 최고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엔제 감독의 주요 선수이다 하면서, 복귀 날짜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일 동안 경기가 없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하면서 언제 돌아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메로는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복귀했는데, 하필이면은 똑같은 발을 또 부상을 당하면서 언제 복귀할지 모르게 되는 로메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로메로가 맨시티 경기 못 나오면은 큰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토트넘 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상 소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더벤에 대해서도 예상을 했는데요. 반더벤은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느낀 이후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엔제 감독은 몇 주 전에 반더벤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반더벤은 국제 휴식기 이후에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더벤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국제 휴식기가 끝나는데 아마 4주가 걸릴 예정인데요. 그 후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고요. 부상 복귀 시점을 언제로 예상했냐면은 국제 휴식기 이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이기 때문에 반더벤도 맨시티와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에 대해서도 부상 사항에 대해서 전한 골드 기자였는데요. 베르너는 현재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사타군이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 복귀했지만 며칠 안에 부상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A매치 휴식기 동안 2주 동안 문제를 잠재우고 어느 정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엔제 감독의 다음 인터뷰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면서 복귀 날짜를 맨시티와 경기 출전 가능하겠지만 100%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베르너가 이번 시즌에 거의 안 뛰고 있는데요.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온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주급이 상당히 높은 베르너거든요. 그리고 비둘기송에 대한 부상 소식도 전했습니다. 비둘기송에 대해서는 브라질 선수는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부상으로 악몽을 꾸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달라지지 않았다. 토트넘은 비둘기송의 부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우하고 있지만 비둘기송은 빌라와 경기에서 솔랑키의 골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햄스트링을 심하게 다쳤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비둘기송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말했다. 비둘기송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비둘기송을 아껴주려고 노력했지만 비둘기송은 컨디션 면에서 정말 날씬해졌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비둘기송은 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둘기송은 실망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비둘기송을 복귀시켜서 일해야 합니다. 비둘기송은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올해에는 비둘기송을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송과 계속 협력하고 그를 복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복귀 일정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시간 동안 결정할 것입니다. 비둘기송은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골드 기자는 엔제 감독의 그 인터뷰 내용을 넣으면서 비둘기송이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엔제 감독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올해에는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말 비둘기송은 최악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12월 달에 경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필요할 때 또 없어지는 부상을 당하는 비둘기송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들의 부상도 살펴보면은 오도베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19살의 프랑스 윙어는 9월 카라바오컵 코벤트리와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후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62분만 뛰었다. 오도베르는 10월 말 알크마르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마지막 몇 분 동안 복귀했지만 또 다른 부상 문제를 겪었다. 엔제 감독은 지난달 오도베르가 토트넘 선수단에 복귀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일하게 빠진 선수는 윌슨인데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윌슨은 이번 주에 좌절을 겪었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부위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오도베르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알크마르와 경기가 끝난 후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는데요. 오도베르는 토요일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부상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신께 감사합니다 라는 캡션을 달았다 라면서 복귀 일정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와... 오도베르도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오도베르는 이번 시즌에 거의 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했고 빨리 복귀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수술한 사진을 올려버리면서 보통 수술을 하면은요 그 시즌은 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거의 시즌 아웃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은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또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냐면은 마이키 무어도 현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17살의 마이키 무어는 토트넘에서 뛰다가 이번 달에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쓰러졌다. 무어는 6경기 동안 나오지 못했고 또 몇 경기를 놓칠 것이다. 무어가 체력을 회복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이러스는 종종 체내에 잠시 머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력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 잠시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맨시티와 경기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소식을 전한 골드기자였습니다. 와, 마이키 무어가 지금 토트넘에서 최고의 재능이라면서 메디슨이 무어는 이제 네이마르 같았다 라면서 극찬을 해주었는데요. 근데 메디슨의 저주인가요? 그 이후로 무어는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뭐 일반인들보다 건강한 게 맞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더 열심히 맨날 훈련하고 축구만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어는 선천적으로 강한 선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체력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선수라면은 바이러스 같은 것에 안 걸립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마이키 무어는 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마이키 무어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빨리 토트넘에 합류해서 자신의 능력만 보여준다면은 무어를 발라버릴 것 같습니다. 양민혁 파이팅. 여하튼 오도베르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수술을 받은 사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와, 지금 손흥민 선수는 나이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상황인데 지금 몸 관리 잘하면서 계속 100%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도베르가 이렇게 이번 시즌에 162분밖에 뛰지 않아 놓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공개가 되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도베르 이번 시즌 솔로몬이야? 라면서 솔로몬이냐고 욕하는 팬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난 시즌에 반짝 잘하면서 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2도움을 기록한 거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아예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고 이번 시즌에 임대를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도베르를 솔로몬이냐고 욕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다행히 부상 위험이 있는 네투를 피한 줄 알았는데 하면서 네가 네투냐? 왜 부상을 당하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는 수술을 받았고 더 오래 쉬는 건가요? 토트넘은 정말 일종의 사회 체험하는 곳인가요? 하면서 지금 오도베르가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토트넘에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사회 체험하고 있냐? 라고 비난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이 오도베르의 수술 소식이 오도베르의 운동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 오기 전에 부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반 시즌 동안 심각한 부상 2번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오도베르의 미래가 걱정된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오도베르 수술 안 돼 하면서 슬퍼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 오도베르 방금 수술 받았네요. 오도베르는 우리의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 아니었나?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물음표를 기재하면서 뭐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또 다른 솔로몬이 등장했네 라고 욕을 하는 팬도 있었고 적어도 우리는 네투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네투는 항상 부상을 당하거든요. 하면서 네투는 현재 부상 안 당하고 잘 뛰고 있는데 오도베르가 부상을 당했다면서 돌려가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 와우, 이제 다음 시즌까지 오도베르를 볼 수 없겠군요 하면서 오도베르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절반은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약한 선수들은 부상을 입지 않고는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콘테와 무리뉴 감독도 둘 다 부상자 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종이로 만들어졌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 제 생각에는 오도베르는 허벅지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새로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허벅지 부상 때문에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벅지 뒷부분 부상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너무 심각한 부상일 줄은 몰랐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근데 선수들 왜 수술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자 다른 팬이 선수들은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부위의 염증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면서 오도베르가 왜 수술을 했는지 알려주는 추측하는 이제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 모두가 항상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엔제 감독을 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엔제 시스템을 가동하기에는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다, 엔제 감독 욕하지 말자 하면서 엔제 감독을 커버 쳐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팬은요,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부상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을 지지하는 팬도 있었고요. 어떤 프리미어리그 감독도 한 시즌 내내 선수단의 부상이 100% 없을 수 없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한 부상으로 우리가 불운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더벤을 제외하고는 선발 선수가 장기간 결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이제 딴지를 거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경기에서 110%의 노력을 요구하는 엔제 시스템 때문에 부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상이 많은 것은 엔제 감독의 엔제 시스템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실제로 스프린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 클롭의 개겐 프레싱 축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면서 엔제 시스템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요. 근데 부상은 뭐 전술 탓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만 봐도 부상을 잘 안 당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도베르의 사실상 시즌 아웃 소식은 오도베르가 몸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에서는 와 정말 암울한 소식들만 전해졌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복귀해서 다음 경기에서 100% 몸 상태를 보여주겠다 라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존슨은 인스타 재활성화 시키고 나서 국대에서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와 경기 전에 6명이나 못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둘기송은 올해에는 복귀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둘기송은 정말 최악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던 오도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은 복귀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우도기도 수술하고 나서 복귀했는데 몸 상태가 100%로 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오도베르는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도베르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이키 무어도 바이러스 때문에 비실비실 거린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양민혁이 프리미어 리그에만 조금만 적응 빨리 하면은 그냥 오도베르는 끝났으니까 무시하고 무어도 비실비실 하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양민혁 파이팅. 여하튼 토트넘이 맨시티와 경기 전에 나쁜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